네, 이것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서 레고랜드, 김진태발, 네, 레고랜드 흥국생명 사태로 인한 채권 시장의 붕괴 위험 신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 다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이 금융권 시장이 네, 신용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채권 자체가 신용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네, 은행, 증권, 보험 이쪽이 부채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재무제표의 부채가 9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타인 자본이죠. 네,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한 건데 네, 신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이 이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선 뭐 레고랜드, 흥국생명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면은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예, 안녕하세요. 그 건설하고 항공 쪽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채가 60% 이상이기 때문에 아니라 다를까 네, 지금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업체죠. 롯데건설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롯데건설의 그 자금 수여를 하기 위해서 그룹사들을 통해 가지고 네, 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뭐 롯데케미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자회사 롯데정밀화학 통해서 네,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자금 수혈 뭐 8,876억 원을 수혈을 받고 있어요. 네, 그만큼 지금 롯데건설도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거죠. 그나마 롯데그룹은 뭐 이렇게 그룹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네, 생박입니다. 네, 그룹사다 보니까는 네,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는 있긴 하겠죠. 그나마 롯데건설은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다른 데서 이제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롯데는 그래도 그룹이니까 괜찮은 건데 다른 이제 중소 건설사들은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죠. 롯데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쵸? 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시장 경제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네, 롯데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롯데건설만 보셔도 아시는 거죠. 뭐 지금 뭐 나머지 뭐 대형 건설사들은 그나마 다른 네, 관계사라든지 자회사라든지 네, 협력사가 아니라 그룹사를 통해서 자금 수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네, 업체들도 있을 거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거 이전 영상에서 경고 위험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위험 신호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설 쪽하고 항공 쪽, 네, 이쪽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건설하고 항공이 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채가 6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거냐면은 이 자본시장이 왜 문제가 발생되죠? 금융권이 왜 문제가 발생되죠? 부채가 90%라니까요. 아, 그래요? 지역건설사 부도 소식이 지난달 두 건이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핵심을 보세요. 핵심. 그러니까 물론 레고랜드 흥국생명 사태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위험 신호가 있다는 거 이것도 핵심이긴 한데 핵심 뭘 것 같아요? 맥을 딱 짚으시라고요. 맥을. 중요한 것은 레고랜드 흥국생명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 뭐냐고요. 핵심. 핵심은 부채라고요. 부채. 빚이라고 빚. 부채라고요. 부채.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아니, 말씀드렸잖아. 은행이 부채가 90% 이상이라고요. 증권도 마찬가지고,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이 금융시장 자체는 부채로 해서 운영이 되는, 자기 자본이 아니에요. 금융권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90% 이상이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 경제에서 부채가 많은 업종들이 영향이 되겠죠. 그럼 부채가 많은 업종들이 어디예요? 건설이라고 한다면 원전 포함해가지고 뭐 엔지니어링 포함해서 이런 회사들은 부채가 많죠. 항공 쪽도 부채가 많고. 여하튼간에 이 지금 방송의 핵심은 뭐예요? 부채라고요, 부채. 부채라고요, 부채. 다시 강조할게요. 부채라고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선택하시고 투자를 하시게 부채를 보시라고요, 부채. 여러분들 종목 선택하실 때, 매매하실 때, 그 회사의 부채가 지금 몇 프로 이상이냐를 보시라는 거죠. 잠재적 리스크라는 거니까. 예.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거를 한 거예요. 뭐 솔직히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뭐 레고랜드 흥국생명 사태로 인해서 채권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것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롯데건설 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그룹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거 다 알고 계신 거죠. 알고 계신 거는 알고 계신 거고 알고 계신 거는 지식인 거잖아. 지식도 중요하긴 한데 지식보다는 맥점을 잡아야죠. 맥점. 지금 시장에서 맥점 뭐다? 부채요, 부채. 부채라고 해요, 부채. 그럼 결국엔 무슨 얘기예요? 재무를 챙겨야 되는 거죠, 재무. 재무를 보고서 투자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 이걸 잡으셔야죠, 재무. 이걸 말씀드리려고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뭐 단순하게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정보로 해가지고 롯데건설에 뭐 문제가 뭐 발생할 이런 얘기는요. 네, 다른 방송에서 다 수탁이 다 얘기해요. 그런 거 아니라 핵심 적정 부채 비율이 업종마다 달라요.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약간 적정 부채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적정 부채 비율이란 부분이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은 또 BIS 부채, BIS 자기 자본 그런 관점도 있고 또 건설도 건설 나름대로 그 업종에 맞는 뭐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그 적정 부채 비율 그거는 신용이란 것이 존재할 때 신용 사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그런 뭐 BIS 자기 자본 비율이라든지 은행에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용에 의해서 거래가 될 때, 신용에 의해서 거래할 때, 뭐 건설사도 뭐 평균 부채가 60% 정도 되잖아요. 뭐 어떤 회사는 뭐 55%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적정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건설사도 뭐 55%면 되게 재무가 건전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60% 정도도 그냥 인정이 돼요. 원래 그랬으니까. 엔지니어링 회사도 50% 이상이 부채거든요. 예, 원래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그 부채 비율은 맞긴 맞는데, 근데 다만 그거는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때, 신용사회로서 존재 가치가 있을 때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데요. 신용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신용이 무너졌을 때 문제예요. 신용이 언제 무너지냐면, 이 외국인들의 채권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것을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이자만 갚았잖아요. 지금 뭐 이자 비율도 5.7에서 이제 10%대로 올라갔잖아요. 그 이제 10%를 이제 준다 칩시다. 10% 그동안 매번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채권자가 나 이제 당신네들 못 믿겠어. 당신들 신용을 못 믿겠어. 신용을 당신 못 믿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 이자 안 받을래. 원금 주세요. 원금 100% 주세요. 그러면 9배를 줘야 되는 거예요. 9배.
9배를 줘야 된다고. 신용이 무너지게 되면은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용이에요, 신용. 그러니까 신용이 안 무너지면 상관없죠. 신용이 안 무너지면 지금 회사들 운영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신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얘기 들어볼게요. 최근에 뭐 건설사들이 이렇게, 중소건설사들이 무너지고 하는 이유는, 신용이 존재할 때는 상관없는데요. 신용 자체가 무너졌을 때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IMF를 겪어 보셨잖아요. IMF 겪어 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은행도 문 닫잖아요. 통폐합하기도 하고 구조조정 다 당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이제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서 우리가 이런 사태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이제 신용 자체가 무너질 때 신용은요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신용은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은 거거든요. 아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걸 생각해 보라고요. 잘 봐보시라고요. 은행이요 부채 비율이 90%라고요. 증권이 이거 어제 다 보여드렸잖아요. 증권도 90%고요. 보험도 90%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신용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용이 담보가 안 되는 이상 이 자기 자본 갖다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해결할 수 없다고. 신용이 존재하니까 부채가 90% 돼도 적정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신용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냥 달라고 하게 되면 어떨 건데요? 다른 나라에서 그냥 원금 줘 이렇게 하게 되면 어쩔 건데요? 만기가 돌아가지고 그 돈이 다 유출되는 건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예,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당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하시지 마시게 지금 이것이 당장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기가 내년 3월 달 아니면 이제 3월 달에서 6월 달? 3월 달에서 6월 달이 이제 슬슬 이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할 겁니다. 내년. 근데 여러분들 내년이라고 해봤자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내년이라고 하니까 마치 어? 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이라 해봤자. 지금 11월 달이고 12월 달 지나면 내년이에요. 그리고 1월 달이 되면 곧 3월 달이 와요. 이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네, 여하튼 간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캐치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것들을 미리 위험을 간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어떤 이제 대응 전략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대처를 하는 거지. 갑자기 뭐 그 전날에 위험이 발생할 것 같아. 그걸 인지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우리가 위험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은 그 인지에 따라서 위험을 이제 완화시키는 거죠. 위험 완화 정책을 하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투자 전략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런 거 모르고서 투자를 하는 거고 이런 것을 내가 감안하고서 투자하는 거는 자금을 운영할 때 달라요. 마음가짐이. 아시죠? 왜냐면 주식이란 것은 육체 노동 아니잖아요. 올바른 판단이잖아요. 뭘 알고서 백그라운드로 이런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걸 알고서 투자하는 거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감안을 하지 않고 투자하는 거는 판단의 기준 자체가 그 출발점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는 거죠. 당장 문제 일어나지 않죠. 당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년 3월에서 6월, 3월부터 이제 슬슬 3월이 이제 채권 만기 돌아오니까 그런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